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국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밤새 어떤 뉴스 들어와 있는지 국제뉴스 그리고 한반도 문제 전문 기자인 황준호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재수 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예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아베 총리가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1차 대전 직전의 영국, 독일 관계와 비슷하다. 이런 발언 때문에 파문을 일으켰어요. 예, 아베 총리가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각국 언론사의 간부들을 만난 자리에서 했던 말인데요. 일본과 중국이 군사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이 먼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아베가 영국과 독일은 큰 경제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 대전에 이르렀던 역사적인 경위가 있다는 답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처음에 알려진 거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BBC 방송이었는데요. 예. 이 파문이 커지니까 어젯밤에 스가 일본 관방장관이 아베의 발언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그거를 읽어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말, 1차 대전 직전에 영국 독일 관계를 언급하고 나서 곧바로 그런 군사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큰 손실이고 세계에도 큰 손실이니까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네. 발언의 취지나 최종 결론이 그리 악의적인 것은 아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나라의 정상이 다른 나라의 전쟁 가능성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한 거는 비록 그게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지만 국제 관례상 맞지 않고 좀 돌려서 말해야 되는 게 아니었나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아주 핵심을 찌르는 논평을 했는데요. 친강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의 역사적 기억은 번지수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차 대전 이전의 영독 관계를 말하기 전에 청일전쟁, 한반도전쟁, 러일전쟁, 파시스트 전쟁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교과서다. 왜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데서 찾으려고 영독 관계를 거론하느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 역사에서 배우려면 일본 역사부터 반성하라 이런 뜻이군요. 예, 먼 나라 역사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너희들의 역사부터 돌아보라 이런 뜻이었는데요. 신강 대변인은 또 일본의 파시스트 전쟁이 중국을 포함한 피해국 인민국들한테 엄청난 재난을 끼친 점을 거울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역사를 직시해야 일본과 아시아 이웃 국가들의 관계에 미래가 있고 아시아인과 세계인의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외신들이 아베 총리 말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현장에 있었던 파이낸셜 타임스의 마틴 울프 수석 논설위원,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경제 논평가인데요. 취재담을 얘기하는 동영상까지 올리면서 다보스 포럼에서 여러 해 사이에 겪었던 가장 고약한 경험이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아베 총리가 했던 말이 영국 독일 관계라서 아무래도 영국 언론들이 많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인디펜던트 같은 경우는 아베 총리가 국제 외교가에 전율을 던졌다는 논평을 했고요. BBC의 경제 에디터는 아베 총리의 담론이 다보스에서 가장 흥미로운 얘기였고 다소 무섭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국제적인 평판에 또 한 번 상처를 줄 것 같은데 이게 일본 국내 지지가 아무리 탄탄하다고 해도 일본 같은 개방된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이렇게 국제적인 인심을 계속 잃는다면 내상이 깊어간다는 것을 아베가 직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했어요. 예, 하필 아베 부적절한 발언이 있기 전날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기관지인 해방군보라는 곳에 실렸습니다. 둥펑 31이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데요. 미국 서해안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훈련 사진을 중국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는 훈련 공개에 대해서 중일 간의 영토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유사시에 미국의 분쟁 개입을 막겠다는 중국의 경고 메시지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최근에 미국이 F-22 전투기 12대를 일본 오키나와 기지에 배치했고 또 일본 요코스카 기지의 항공모함을 신형인 레이건호로 교체하는 것을 보고 미국이 중일 분쟁에 개입할 의사가 있다는 걸로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얘기를 좀 해보죠. 사망자가 나왔군요. 예, 우크라이나는 친러시아 성향의 현 정부하고 또 친서방 성향의 야권 지지자들 사이의 갈등이 2달 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잠깐 소강 상태였던 때도 있었는데 요즘에 양측에서 강경한 조치, 강경한 말들이 나오면서 시위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저께 시위대하고 경찰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는데 시위대는 5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이 확인한 사망자 수는 현재까지 2명입니다. 영국 BBC 방송은 시위대의 죽음을 둘러싼 구체적인 정황은 아직까지 불명확하지만 사람이 죽었다는 단순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반정부 운동의 흐름이 완전히 새롭고 인화성 높은 분노의 단계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양측의 시위를 고조시켰다는 양측의 강경 조치 예. 어떤 건가요? 우선 정부와 여당이 우리의 집시법에 해당하는 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면서 시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총리가 지난 화요일에 시위대를 겨냥해서 선동가들이 멈추지 않는다면 당국은 현행법 아래에서 물리력을 사용하겠다. 이런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루 있어서 그렇게 2명에서 5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오니까 시위대 쪽에서도 정부의 최후 통첩을 역시 했는데요. 정부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해야 된다고 요구했고 오늘까지 대통령이 답변을 안 하면 진격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네. 이 반정부 시위 배경은 뭐죠? 우크라이나는 그 나라를 동서로 가르는 큰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친서방 성향의 서쪽 국민들이 있고 또 이쪽에는 동남부 쪽에는 친러시아 성향, 사실상 러시아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동쪽 국민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동남부에 그 친러시아 세력을 뿌리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유럽연합, EU하고 자유무역협정 같은 경제교류협정을 맺으려고 하다가 러시아의 반대 이런 것들 때문에 협정을 취소해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로 동남부에 살고 있는, 서쪽에 살고 있는 야권 성향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네. 어제 전해주신 그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가 중국 최고위층,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예. 최고위층 친인척들의 재산 도피 실태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예. 추가 폭로가 나왔군요. 이번에는 중국의 석유 산업을 장악해서 부를 누리고 있는 소위 석유방의 고위 인사들의 재산 은닉 실태가 나왔는데요. 국외에 있는 조세 피난처, 조세 회피처에 30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다고 공개했습니다. 중국의 3대 국유 석유 기업의 전현직 임원 20명 정도가 30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미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 국유기업의 임직원과 공무원들이 128조 원을 외국으로 빼돌렸다. 이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서 페이퍼 컴퍼니가 그 통로가 됐다는 의심이 있다고 탐사보도 언론인협회가 짚었습니다. 예. 중국의 석유방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부패 혐의로 사법처리설이 파다하게 나오고 있는 저우융캉 전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이 사람을 우두머리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